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세계 최고의 전차 한국 K2 블랙팬서가 드디어 첫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폴란드 전역에서 진행 중인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24에는 폴란드군 15,000명을 포함한 나토 연합군 총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일정에는 병력이동, 전투행진, 비스툴라 강도하, 공항특수작전 등이 포함됩니다. 폴란드는 주최국답게 가장 많은 인원과 군사 장비들을 배치했는데요. 이 훈련에 참가한 인원만 15,000명, 여기에 48대의 전차, 78대의 보병전투 차량, 20대의 장갑차, 40대의 MLRS, 45대의 대공방어 체계 등 전체 2,700대의 군사장비 중 2,041대가 폴란드의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유럽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게 된 위험을 동맹국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특히 이번 나토 연합훈련에는 지난해 폴란드로 인도된 K2 블랙팬서 28대 중 2대가 처음으로 참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계약 체결 후 불과 1년 만에 28대를 납기 완료한 현대로템은 올해 총 56대, 내년 96대라는 미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며 납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까지 내비친 상황입니다. 역시 국가번호 8위의 나라.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운용 중인 28대 K2 전차 중 꼴랑 2대가 참가한 것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번 훈련의 취지는 폴란드 동남부 우크라이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제18 기계화사단, 즉 레오파르트와 M1 에이브람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대의 군사력 점검 및 우크라이나의 지원 루트 점검을 위한 훈련으로 폴란드 북부 마주리아주에 위치한 16 기계화사단의 K2 전차는 애당초 배제되는 것이 공식화되었었습니다. 폴란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숲, 늪지, 강이 많은 북부 마주리아 지역, 칼리닝그라드와 수바키 회랑을 마주하고 있는 16 기계화사단에는 한국에서 도입한 K2 전차가 전원 배치되었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18 기계화사단에는 레오파르트 2A4와 M1 에이브란스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이죠. 그럼에도 폴란드 육군사령부는 K2 전차를 굳이 남부로 수송하여 훈련에 참가시킨 것인데요. 지난 3일 폴란드 16 기계화사단 SNS에는 K2가 수송되는 영상도 기재되기도 했습니다. 디펜스24 채널에서는 K2 전차 2대가 남부 훈련 지역에 도착하여 전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두고 일부 폴란드 네티즌은 현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전시용 탱크, 이것이 우리 군대다 라는 악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즉 레오파르트 전차와 르클레르 전차, M1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모두 공병대대, 도하, 교량 장비로 인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껏 기대를 안고 거금을 들여 구매한 K2 전차는 꼴랑 2대인데다 오히려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위 댓글에 이례적으로 디펜스24 채널 담당자는 댓글을 달면서 반박했는데요. 그는 언론과 관람객을 위한 전시였고, 심지어 K2 전차는 주행도 하며 훈련도 수행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네티즌은 믿지 못하며 그럼 시험은 어디서 진행되었냐 라고 반문했는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K2 전차는 여기서 강을 직접 건넜습니다.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차 중 유일하게 K2 전차만이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K2 전차에 대한 폴란드군의 자부심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번 훈련은 다국적 연합인 만큼 상호 운용 능력에 대한 평가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루블린과 시에들체 지역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하며 특히 공병대의 도하 능력을 통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늠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기에 레오파르트나 M1 에이브람스 역시 모두 자체적인 도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굳이 폴란드 공병 장비인 PP64 우스텐가를 사용하여 비스툴라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K2 전차만은 직접 도하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신형 K2 전차의 성능을 나토 회원국들을 포함해 자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으며, 일부 언론이나 아마추어 비평론자들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K2 전차를 적극적으로 두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폴란드는 820대의 K2PL 버전 메가톤급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고, 그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로 지원해준 레오파르트 2A4가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방어 능력을 보완한 새로운 신형 전차에 대한 소요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K2 전차를 비판하지만 정작 폴란드 외부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가 비판을 넘어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지난 7일 러시아 군사소식통 스푸니크는 폴란드의 드래곤 24 훈련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에 의해 정기적으로 파괴되는 레오파르트 탱크를 자랑스럽게 공개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때
가장 강력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여겨졌던 레오파르트 2의 명성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손상되었는데 포브스 11월 기사에서는 러시아군이 2주 만에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레오2 전차의 4분의 1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으며 타스의 보도에서는 한때 경이로운 무기였던 레오파르트는 지난 여름 반격 동안에만 20대 이상이 파괴되었고 7대는 버려졌으며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오히려 인수를 꺼릴 정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전차 조종수들은 오히려 레오파르트에 탑승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쟁에서의 사기를 잃고 있다라고 했죠. 이러한 레오의 몰락은 우크라이나군의 운용 능력 부족과 함께 구형 레오파르트 전차가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은 드론전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전차 장갑차들이 공격용 드론에 손쉽게 파괴되었고 특히나 러시아가 보유한 코넷 대전차 미사일은 현존하는 모든 전차의 장갑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여 신형 방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장비들은 대응 한번 해보지 못하고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꺼운 장갑으로 유명했던 레오파르트가 약점인 상부뿐만 아니라 측면, 정면, 후면에서 모두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무엇보다 능동방어 체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 그래도 무거운 중전차 탑에 능동방어 체계를 추가적으로 달게 되면 기동성에서 크게 불리해지게 되고 이는 동유럽 기후나 지형 조건에 맞지 않는 전차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신형 전차 개발부는 신형 M1 에이브람스의 장갑 무게를 큰 폭으로 덜어내고 기동성과 능동방어 체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유형의 전차를 개발한다고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유형의 전차의 특색들은 곧 K2 전차가 지니고 있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K2 전차는 전체 지형의 70%가 산악 지형인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위해 특별히 기동성에 초점을 둔 전차입니다. 군사적 용어로서 기동성은 단순히 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병력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지정된 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즉 빠른 속도와 함께 길목에 위치한 장애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K2 전차는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킨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론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이용해 다양한 포각 조절과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토시함바가 차지하는 중량과 공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간 사격 명중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군용 차량의 승차감이 웬 말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승차감은 승무원 전투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야지 기동 중 전차 둘이 마주쳤을 때 내부 진동에 시달려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승무원들보다 흔들림 없이 기동에만 집중해온 승무원 쪽이 더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차세대 장갑차 AJAX의 경우 과도한 무게로 현수장치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어마무시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데 테스트 기간 중 무려 30명이 청각 손상, 관절 부상, 멀미 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24명은 스테로이드 주사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010년에 개발에 착수하여 아직도 도입이 불분명하게 되었죠. 즉 독일과 미국산 전차가 다시 기동성에 초점을 둔 전차를 개발하려면 장갑 무게 배율부터 아예 새로운 설계를 시작해야 하지만 K2 전차는 드론 전차 방해 장비와 능동방어 체계만 달면 사실상 차세대 전차로 불릴 만큼 손색이 없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K2 개량형 전차입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완료될 차세대 전차의 표본 K2 전차 개량형에 해외 매체들 역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7일 해외 유명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K2 블랙팬서, K2 PIP 업그레이드로 이 몬스터 탱크가 무섭고 치명적으로 바뀐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에서는 첨단 성능으로 이미 유명한 한국의 주력 전차가 또 한 번 PIP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버전의 다양한 발전을 도입하여 전투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아미 리코네이션은 단독으로 입수한 자세한 업그레이드 항목을 게재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미 액티브 이남 서스펜션 장비를 액티브 이남 서스펜션 장비로 업그레이드. 액티브 이남 서스펜션은 세미 액티브보다 실시간 컨트롤 기능과 고급 제어 알고리즘, 다채로운 주행 모드를 제공하여 더 나은 주행 안전성, 조종사 편의성 향상, 연비 향상 등의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을 전차 서스펜션 시스템에 통합. 이는 고르지 못한 지형에서 차량 핸들링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최대 50m 떨어진 인근 지형을 스캔하고 미리 보기륜의 최적의 위치를 계산함으로써 더 나은 기동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드킬 대미사일 시스템 통합. 이는 차세대 전차의 핵심 기술로 대전차 미사일이나 공격 드론의 직접적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어 체계이죠. 네 번째, 비폭발 반응 장갑의 추가. 안정성과 무게절감에서 뛰어난 비폭발 반응 장갑으로 생존성을 강화시킵니다.
5번째, 120mm 55주포를 전열화학포로 교체 후 전차의 화력과 탑재량 증가. 전열화학포는 뇌관 및 장악의 연소를 전기 에너지를 통하여 제어하는 방식의 화포로 즉발에 가까운 아주 빠른 탄속을 자랑하며 기존 화포나 레일건보다 더욱 다양한 탄종 운용이 가능하고 둔감한 추진제 사용으로 안전도 증가하는데요. 현재 ADD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레오파르트나 T-시리즈 전차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대거 파괴되면서 한때는 전차 무용론까지 불거졌지만 오히려 미래 전장에 걸맞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신형 전차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국들 가운데 한국의 K2 전차가 가장 앞서 있으며 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죠. 세계가 차세대 전차를 열심히 개발 중에 있지만 그중 한국산 전차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상 전차 불모지였던 한국이 단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전차 반열에 오른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전차의 성능이 아닌 우리 기술진들이 오늘도 흘리고 있는 땀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